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참 세월의 바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벌써 4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참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득했으나 우리가 실천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돌이켜보면 그닥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시 우리가 그 실천적 꿈을 강하게 다지고 이제 법원을 향한 요정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이 법원 즉 공무원을 향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방문각에 이 법원 등기를 향한 우리 2주년 체험팀 여기에 오신 것은 분명히 여러분 행운이 가득한 분들입니다. 어떤 팀하고 어떤 팀에서 어떤 팀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방문각은 전통적으로 50년 넘게 이 공무원의 메카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굴지의 1등의 학원이고요. 그다음에 더불어 저희들 2주년 체험팀도 법원 등기직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명실공히 1등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좋은 데 오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모쪼록 오늘 이 설명회가 여러분들 법원으로 향하는 이 발걸음을 공고하게 하는 그런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저는 2주년이고요. 좀 이따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드릴 것이고요. 여기 우리 법원 지금까지 25년 넘게 법원직 공무원 5,000명 넘는 이런 공무원을 배출했고요. 또 검찰 교정직도 2,000명 넘는 이런 공무원님들, 여러분들 선배님들을 배출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여러분들 선배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또 열심히 해주신 만큼 합격률이 높았고 또 그분들이 들어가서 또 많은 부분을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시고 또 많은 후배들을 소개시켜서 지금까지 잘 저희들이 팀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고려대학교를 나왔고요. 저 민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법학 박사 이주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들 팀 우리 기라성 같은 우리 팀에 같이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 다들 아시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장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듣는 분들 또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요. 자, 소개해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헌법의 정은홍 교수님, 저하고 동갑내기고요. 자, 오늘도 저희가 딱 아침에 강의할 때 반팔을 딱 입고 왔더니 우리 나이에 반팔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환하게 웃음을 쳤습니다. 저하고 아주 그냥 같이 이렇게 강의하면서 호흡이 잘 맞고요.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 이제 헌법을 가장 컴팩트하게 강의하고요. 또 가장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과목을 이와 같이 스토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헌법은 다들 고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고요. 또 분량을 줄여서 시간을 탁탁 맞춰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면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형법의 박지웅 교수님, 변호사입니다. 현직 변호사고요. 이만큼 대한민국에서 형법을 컴팩트하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강의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기 때문에 많은 또 인기도 있고요. 또 그만큼 또 겸손하고 열심히 하고 그 자료가 참 좋더라고요. 자료 프린트 하나하나 또 저서 하나하나가 아주 그의 역작품으로서 그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엊그제 본 검찰직에서도 뭐 형법 대박 쳤고요. 또 우리 법원직은 뭐 물론이고 그래서 상당히 좀 감사한 분을 제가 모시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소법의 이영민 교수님, 법무사님이십니다. 현재 법무사님이시고 제가 예전에 법무사 지금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강의할 때 제 제자님이셨고요. 그 중에서 제자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다음에 성품이 좋은 분을 우리 민소법 교수님으로 모시자 해서 제가 1, 2년 이렇게 고민한 끝에 한 5년 전쯤에 모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뭐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민소법이 굉장히 어렵고 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게를 최소화해 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민소법만은 우리 학생들이 뭔가 왠지 자신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모의고사 상담을 제가 보통 뭐 매달 뭐 몇십 명 정도 다 하는데요. 대부분 민소법의 점수가 제일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이상하다 했더니 우리 이영민 교수님의 그런 그 노력의 힘 입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귀염둥이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국어의 신동수 교수님, 국어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스펙트럼이 뭐 한없이 넓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직, 검찰, 교정, 그다음에 또 행정직과 이 법원직은 또 엄청나게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법원직에 가장 적합한 강의를 해 오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아마 이 법원직에 가장 컴팩트하고 가장 적합한 강의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그 신동수 교수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것은 뭐 생각을 해봅니다에 그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분이시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면접을 또 주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늘 감사함을 드리고요. 또 국어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전달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사의 정우 교수님, 자, 국사를 암기하지 않고 고득점하는 비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또 아이들하고 해서 죄송한데 우리 수강생들과의 상담의 능력이 뛰어나서 주로 우리 수강생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래서 국사 점수도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타 학원, 타 팀에 비해서 점수가 좋아서 너무나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 때문에 합격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수강생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 우리 영어의 이하람 교수님, 이것도 타직렬, 행정직 쪽, 국가직 쪽과 다른 우리 영어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원직에 가장 적합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영어적 뭐 능력은 뭐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냥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달 능력, 또 그 자료 하나하나 저희들이 매일 그 모고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영어, 국어, 국사. 자, 매일 모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늘 고생하시면서 자료를 만들고 계시고, 또 주간 테스트 이런 것들 할 때 영어를 하나하나 다 만들고, 물론 국어 선생님하고 국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자료들이 아주 소중한 주옥 같은 이런 자료들이라서 학생들이 실제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등기직에 등기법과 상법이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등기법의 김기찬 교수님, 김기찬 법무사님 교수님이시죠. 자, 이분도 우리 이영민 교수님처럼 제 제자였던 분이고요. 법무사 쪽에.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고 지금 뭐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성실하고 겸손하게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무실도 운영하면서 또 이 강의하시면서, 또 저쪽에 법무사 쪽에도 등기법의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방문각의 차세대 중심으로 기능하는 이런 분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달 능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또 그 방대한 등기법의 그 자료의 정리 이런 것들도 아주 뛰어나게 잘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늘 감사하고 그 겸손함에 늘 고개가 숙여집니다. 자, 그리고 상법의 이상수 박사님, 저하고 보통 이렇게 그 뭐 같은 급으로 이렇게 보통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보다 형님이시고, 또 제가 가장 그 존경하고 따랐던, 그래 지금도 친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분이시고요. 저보다 실력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 뭐 훨씬 더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상법은 뭐 이상수 박사로 대변할 만큼 훌륭하게 이렇게 상법을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이제 법무사 쪽에도 같이 저하고 같이 강의하고, 또 학교에서도
저희들이 세무대학교에 있었는데 세무대학교에서 또 같이 교수로 같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25년 넘는 기간 동안 저와 같이 이렇게 발걸음을 같이 했던 분이시고요. 네, 늘 존경하고 특히 상법에 대해서는 늘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엄청난 그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민법 쪽에는 저렇게 한번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정제된 집약된 컴팩트한 상법을 전달해 주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교수님들을 소개했고요. 저는 잘 아실 겁니다. 또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제 그 소개는 생략을 하고요. 지금까지 많이 소개했다고요? 네, 소개 많이 했죠. 그 정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준비해서 2026년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자, 2026년도를 향해 가면 2025년 올 6월 21일 자 우리 법원직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 끝나고 7월부터 하면 되지 않겠냐? 그건 조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 법원직 우리 과목이 8과목이라는 거 아시죠? 법원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공무원 시험이 없습니다. 정말 공무원의 꽃이고요. 최고의 직렬이라고 찬사를 받는 우리 법원직입니다. 그러나 8과목이라서 분량이 엄청 많아서 들어가는 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2개월 앞서서 3개월 앞서서 지금 현 시점에서 공부를 해두시는 것은 대단히 앞서가는 대단히 중요한 이러한 발걸음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회를 듣고 바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내년 2026년도 반드시 합격하는 지름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2달 앞서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막판에 마무리 가서 아마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2달 일찍 와서 공부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평가할 정도,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 와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5년 올 커리에서도 저희들이 합격 신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다만 이제 아직 올해는 시험을 안 봤고요. 자, 작년도에 시험 봐서 작년도에 합격한 분들 중에서 가장 단시간에 합격한 2분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원래 3분이 6개월 만에 필기 합격을 했다가 한 분이 아쉽게 면접에서 좀 실패를 했고요. 2분은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은 제외하고 2분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 분은 이소민 실무관님이시라고요. 84점을 맞았습니다. 84점을 아주 고득점을 했죠. 다 6개월 만에. 그래서 작년도 1월 달에 와서 열심히 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1월 달에 와서 6개월 만에 시험 대기는 거의 진짜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팀에 오시면 이런 역사가, 이런 기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8과목을 6개월 만에 하는 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냈습니다. 저희 특히 채용관리반에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내셨습니다. 지금 아주 행복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고요. 부모님과 같이 오셔서 이렇게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잘 지내고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우리 송민주 실무관님이시고요. 대단하죠. 83.5점이고요. 거의 이소민 실무관님하고 거의 그 같은 정도의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저희들 채용관리반에 있었고요, 또 열심히 하셨고요. 야, 진짜 이 2분의 어떤 이 기적 같은 결과, 이게 저도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열심히 했던. 그냥 대단히 저희들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단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이런 분들이십니다. 역시나 성실성이 뒷받침되니 6개월 만에 합격하는 엄청난 기적 같은 결과가 분명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팀에서 합격생 중에서 이게 수석 합격자도 나왔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좀 잘 계시나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설명할 때마다 모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간증
생생한 증언 이것도 듣고 했는데 잘 계시겠죠. 워낙 겸손하고 참 성량이 뛰어나게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욱 실무관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원직의 현황을 좀 살펴보고 저희 팀의 커리를 소개를 하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렇게 소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법원직의 현황 얼마나 도전을 하고 있고 얼마나 뽑고 있고 그다음에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또 자료를 통해서 미리 보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 처음 본 분들도 있을 거니까요. 제가 좀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이거는 그냥 전국 단위로 그냥 한 스펙트럼으로 그냥 이렇게 선발 인원을 뽑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최종 합격자 207명, 293명, 416명 많이 뽑을 때도 있었고요. 300명대 정도를 이렇게 뽑았었고요. 자, 이때 원서를 낸 분들이 6,000명대였다가 점차 줄었죠.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5,000명대, 5,000명대, 4,000명대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자, 이 선발 인원은 뭐 크게 변화가 없는데 또 많이 뽑고 또 뭐 덜 뽑을 때도 있습니다만 이런데 원서를 내는 분들은 줄고 있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좀 더 들어가기가 예전보다는 좀 쉽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원서를 내고 있는 또는 낸 분들과 실제 시험장에 들어간 분들의 차이를 여러분께서 주목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원서를 6,000명 정도 냈는데 실제 시험장에 들어간 분들은 응시 인원은 4,000명대밖에 안 됩니다. 2,000명의 숫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곧 원서를 한번 부와 내동격으로 그냥 한번 남들 내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내는데 다만 공부를 하지 못했으니 시험장에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고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입니다. 물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간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숫자상의 차이는 거의 매년 비슷한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낸다 해서 다 진정수험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수험생은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실전의 시험장에 용기를 가지고 들어간 분들을 우리가 진정수험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진정수험생이 많지 않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들 뭐 1,500 내지 2,000명 정도 숫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쟁률을 따질 때는 응시 인원,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인원의 합격자의 대비의 경쟁률을 따져야만 실제 경쟁률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응시 인원 대비 최종 합격자 비율 이렇게 한번 따졌더니 이렇게 경쟁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보기 전에 여기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응시 인원이요 급기야 작년도 2024년도에는 2,000명대로 줄었습니다. 제가 25년 정도 이렇게 법원직 외길을 거리면서 법원직 강사로 또 팀장으로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0명대로 줄었던 해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급기야 2,000명대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게 과연 어떤 현상인가 의아심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도전자들이 경쟁자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반증을 여기서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합격생 대비 경쟁률을 봤더니 이렇습니다. 현저하게 줄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30대, 20대, 22대 1, 30대 1, 15, 18대 1, 13대 1입니다. 작년도에 오셨으면 좀 더 들어가기가 편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13대 1인데 이것도요. 실전 시험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완전히 공부가 돼서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완주를 해서 여정을 다 우리 커리를 다 소화를 하고 들어간 분들은 거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된다면 사실 경쟁률이 절반이 되는 겁니다. 경쟁률이 여기는 13.4대 1로 나왔지만
거의 6대1, 5대1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명, 6명과 경쟁해서 내가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겨서 합격할 수도 있고 5명, 6명 손잡고 같이 합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커트라인은 이렇습니다. 100점 만점에 우리가 자 25문제니까 4점씩 배점이 되고요. 자, 그래서 커트라인 봤더니 84, 81, 78, 83, 76점. 작년도에서는 굉장히 커트라인이 좀 낮았죠. 자, 커트라인이 낮은 게 좀 뭐 많이 뽑기도 했지만 또 과목별 이 난이도가 좀 높으면 커트라인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과목별 난도가 좀 낮으면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보통은 이제 이 80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거기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4점 배점에 이 점수로 따지면 한 4개씩 또는 5개씩 틀려도 충분히 시험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통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00점을 받고자 이와 같이 달려가면 힘들어서 못 갑니다. 한 2-3개 접고 한 4개 정도 뭐 이렇게 틀려도 좋다, 80점만 맞자라고 간다면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고, 버릴 거 버리고 아주 컴팩트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평균 80점 정도면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공부하기도 편하고 합격도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부터 다시 지역 구분 모집이 부활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2000년도 그때 2010년도까지 지역 구분 모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단위 모집도 있고 지역 구분 모집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전국 단위를 서울, 뭐 인천, 경기 이렇게 해서 그때는 모집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다가 2011년도부터 그냥 일률적으로 한 스펙트럼으로 그냥 깔끔하게 한 번에 그냥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꿨다가 올해부터 이제 다시 지역 구분 모집을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아직 시험이 시행되지 않았으니 응시 인원이랄지 뭐 경쟁률이랄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우리가 응시 인원 대비 경쟁률이라는 것은 아직은 자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여기 이제 제가 경쟁률을 써놓은 것은 이거는 저 출원 인원에 대한 경쟁률을 써놓은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전국 단위 모집은 여기 보시면 마치 112명 뽑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구분 모집 32명, 그다음에 저소득층 5명, 이건 별도로 뽑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구분 모집인데요. 자, 이제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어디가 덜 몰릴까, 어디가 더 몰릴까. 경쟁률이 높으면 아무래도 많이 몰리면 좀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서 커트라인도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있는 수강생 분들과 또 상담도 많이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부모님들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직접 문의를 주시고 했었습니다만, 자,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10년도까지 이렇게 지역 구분 모집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때 약간 뭐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커트라인의 차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커트라인이 뭐 월등하게 높거나 경쟁률이 낮다 해서 월등하게 낮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고작 1점, 뭐 많으면 2점 차이. 그러니까 커트라인 자체가 크게 차이가 없으니 그러한 그 양상은 지금도 그대로 계속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발 인원 또 저 출원 인원 대비의 경쟁률, 이거는 각 지역별로 어떤 의미가 많지 않다. 자, 내년에도 이런 경쟁률, 이런 원서를 내는 인원이 그대로 반영될 거라는 그런 장담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이 숫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내 지역적 연구가 있거나 또는 부모님께서 어디를 주로 원하신다거나 이러면 자 이제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서울 사는 분들이야 전국 단위로 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자, 그래서 총 올해 자 이분들 빼고 등기직 빼고 사무직 쪽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 빼고 저소득 빼고 378명을 뽑습니다. 자, 지역 구분 모집을 부활하면서 합격생 내지 선발 인원 엄청나게 많이 늘렸습니다. 여기 등기직까지 합치면 400명 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내년도 아마 이런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전체 다 3,400명이 자 원서를 냈습니다. 작년보다는 원서를 낸 인원이 어떻습니까? 작년보다는 더 줄었죠. 물론 여기 이제 등기직을 합산을 해야 됩니다만, 자 이게 점차 원서를 내는 분들이 줄고 있다는 거 한눈에 보이죠. 추이가 뭐 현격하게 또 현재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조금만 고생하면, 조금만 완주만 하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기직은 지역 구분 모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스펙트럼으로 뽑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35명 뽑는데 438명이 이번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원 인원 대비 경쟁률을 보면 14.1대 1 정도 되는데요. 여기도 경쟁률이 점차 줄고 있죠. 많이 줄고 있다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는 이제 이 등기직 커트라인이 좀 낮다. 사무직보다는 좀 낮은 점수의 그 커트라인이 형성되어 있죠. 사무직은 80점대, 80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등락을 하고 있는 반면, 자 여기는 75점, 74점, 60점대의 커트라인을 자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등기법과 상법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등기법과 상법의 분량이 많다, 그래서 공부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겁니다. 등기직 분들이 뭐 머리가 나빠서 커트라인이 낮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점수에 대한 부담, 커트라인 점수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은 자 이렇게 등기직을 도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팀에 우리 김기찬 법무사님, 그다음에 이상수 박사님, 뭐 등기직에서 뭐 그분들 이름 빼면 등기직이 어디 뭐 이름이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민법의 저, 그다음에 또 민소법의 이영민 교수님, 헌법의 정현웅 교수님, 뭐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등기직은 뭐 확실하게 합격으로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무직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통계로 잠깐 뽑아왔는데요. 작년도 시험 보았던 이 점수의 통계를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 합격자별로 과목별 평균 점수를 한번 뽑아놓은 통계입니다. 자, 합격을 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평균 점수를 봤더니 평균 점수가 이렇습니다. 근데 자 이게 합격자 평균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합격자는 빼고 일단 평균 점수가 자 보시면 막 40점대도 있고요. 여기 보면 민법 49점, 뭐 굉장히 낮죠. 그래서 여기에 또 뭐 이 민사소송법도 낮고요. 그다음에 형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자 이렇게 이제 평균 점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꽈락자 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까 일단 기억 한번 되돌려 볼게요. 아까 원서를 낸 인구가 2024년도에 4,000명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시험장에 들어간 분들이 2,000명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5년 자 원서를 낸 분들이 3,000명대였습니다. 자 그거 생각하시고요. 자 지금 꽈락자 수를 보면 자 민법에 1,009명이 꽈락을 받았습니다. 40점 미만. 꽈락이 한 과목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민법을 공부를 거의 하지 않거나 민법을 포기한 민포 이런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꽈락이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 2,000명 정도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민법 꽈락자 수를 보면 1,009명이니까 1,000명을 빼버리면 나머지 분들이 바로 진정수험생인 것입니다. 자, 민법이 가장
이 법원직에서 기본되는 과목이 중요 과목인데 그 민법이라는 중요 기본 과목에서 꽈락을 맞는다. 이거는 완주를 못했거나 또는 공부를 안 했거나 이런 여파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부진정 수험생이라 분류를 할 수 있다면 진정 수험생끼리 경쟁해서 합격을 하는 것이라면 경쟁률은 현저하게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통계를 보시고 민사소송법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우니까 전통적으로 꽈락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여하튼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여기 형사소송법에 꽈락이 또 1000명대가 나왔죠. 이때 형사소송법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때가 작년도 2024년도였습니다. 근데 문제 푸는 테크닉,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잘 모르는 선지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 처음 보는 뭐 형사 실무 제외에 나오는 실무에 관한 문제들 나오면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버리고. 그 버려도 80점 이상 맞는 데 시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버리고 풀려고 하니까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틀리고, 그래서 꽈락을 맞거나 저조한 점수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런 어떤 이 시각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버리자,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형소법을 잘 하려고 우리 학원에 온 게 아니다. 합격하자고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지죠. 버리면 되니까. 자, 저희들의 연간 커리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이런 현황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3,000명대에 실제 들어가서 시험 보는 분들은 2,000명대라고 가정할 때, 자, 올해 한 400명 정도 뽑습니다. 그러면 자, 2,000명대에서 또 거기서 이제 실제 진정 수험생만 추리면 한 뭐 1,5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한 4대1, 5대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또 어떻게 컴팩트하게 우리가 이 과정을 소화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자, 이것만 우리가 고민해서 이것만 얻어내면 우리는 1년 만에 합격하는 겁니다. 1년 만에 그 4대1, 5대1의 경쟁률을 뚫어내는 겁니다. 이게 40대1, 50대1이라면 1년 만에 그걸 뚫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뚫어내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근데 4대1, 5대1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공신력 있는 메이저 학원, 또 지금까지 전통이 있는 통계가 증명해주는 이런 팀에서, 저희들 팀에서 같이 호흡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두 분의 실무관님들처럼 여러분들도 1년 만에, 짧은 시간 만에 법원직 합격의 꿈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커리를 좀 자신 있게 소개를 자 해드릴까 하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1등을 해왔던 그런 커리이고요. 뭐 약간 수정을 좀 이 변화된 어떤 수험 현실에 따라서 약간 수정을 하고 있지만 전체 큰 기조의 차이는 없다. 자, 이번에 그런 수정 차원에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자 이른바 5법 입문특강을 새롭게 개설을 했습니다. 5법, 법원직에서는 법이 또는 법과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법과목을 중시하자, 이런 어떤 시각에서 5법 특강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5가지 법. 그래서 우리 법과목이 5개죠. 그래서 5가지 법을 먼저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법과목에 대한 어떤 딱딱함을 또는 경직됨을, 어려움을 해소하고 본 여정을 시작하자라는 차원에서 예비반으로 이런 커리를 만들었습니다. 법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게 접근할 겁니다. 법학만큼 재미있는 과목이 없습니다. 법과목만큼 이게 체계적으로 움직여가는 거 거의 없습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판례들 이런 것들 보면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미 위주로, 흥미 위주로, 나도 할 수 있다, 법과목 별거 아니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도록 하는 과정이고요. 특히 법대 출신이 아닌 비법대 출신 분들, 또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 법을 잘 접하지 못했던 분들한테 가장 좋은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7월 달에
시작하는 기본 이론 과정에서도 흥미 위주로 재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쉽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나도 해볼 만하다, 법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대를 다니고 계신 분들 또는 법대를 졸업한 분들은 학교에서와는 차원이 다르게 저희들이 접근할 겁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딱딱하게 어렵게 수강했던 것들을 아주 그냥 싹 그냥 무너뜨리는, 그래서 이렇게 접근했으면 내가 전부 다 A뿔을 받았을 터인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들이 쉽게 접근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5가지 법, 헌법, 민법, 민사순법, 그다음에 형법, 그다음에 형사순법 5가지 과목에 대한 강의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학원 와서 자습도 하시고 이런 자습 공간도 마련해 드릴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만하다 또는 공부에 대한 루틴 이런 것들을 잡아드리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셨다면 이제 7, 8, 9의 3개월 과정으로 기본 이론 과정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저기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100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면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한 60개 정도, 70개 정도의 산을 넘게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100개를 다 섭렵하고 100개를 다 잡는다면 힘들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60개 정도, 70개 정도를 자신감 있게 체계적으로 엮어서 가장 재밌게 흥미롭게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게 그렇게 가도록 유도하는 이런 과정이고요. 자, 이때 이제 1년 만에 열심히 했지만 좀 실패의 쓰라림을 안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기본 이론 과정에 들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수강을 하시는데 힐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아팠고 힘들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기본 이론 과정에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가면 작년도에 들었던 또 공부했던 부분들이라서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다음 뭔가 이해가 더 많이 되고 하다 보니 뭔가 더 재밌기도 하고 작년에 몰랐던 것이 알게 됨으로써 희열감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뭐 기초가 부족한 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초가 부족하지 않고 탄탄한 분들이라도 재시생 분들에게 주로 추천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물론 초시생 분들을 그 대상으로 주로 하지만 아마 재시생 분들 들어오면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는데 뭔가 밑거름, 또 자신감 이것을 높이 해가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과정으로 이제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제 심화 이론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심화 이론은 100개의 산을 넘어야 된다면 100개의 산을 다 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근데 100개의 산을 다 넘으려면 힘들어 못 갑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들고, 그래서 한 90개 내지 95개의 산을 넘을 겁니다. 그 정도 넘어도 실전에서 그것만 다 소화해도 100점 맞습니다. 그러나 100점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시험에 적합한 이 몸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드릴 거고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빈출되는 판례들 또 빈출되고 있는 조문들 꼭 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컴팩트하게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오심으로써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보통 이제 기본 이론을 수강하고 심화 이론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것이 보통이고요. 그래야만 이게 박자가 딱딱 맞춰서 또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 느낌도 있고 또 공부하는 효율성도 있고 그 결과 이제 어떤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기본 이론 과정을 듣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10월 달에 심화 이론부터 막바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배려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이러한 생각하에 또 실제 그런 분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배려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 과정을 수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심화 이론 과정에 들어오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다만 이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마음가짐을 더 다부지게 먹어야 됩니다. 그거는 분명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체험팀에서 저희들 2주년 체험팀에서 가장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내놓고자 하는 이 커리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파이널 과정입니다. 자, 이제 올해는 2025년도는 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 내년을 향해서는 2026년 1월 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파이널 과정은 저희들의 이제 노하우가 가장 최고로 이렇게 녹아든 이런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은 말 그대로 파이널 정리를 함으로써 시험에 가장 적합한 못 만들기를 하는 과정이고 고득점을 향해서 뭔가 아주 집약적으로 갈 수 있게 또 단시간 내에 갈 수 있게 최고의 효율성을 낼 수 있게 자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과정이고 이거는 저희들의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특수교재를 뭐 기출문제집이든 이론 요약 정리든 특수교재를 사용하고요. 여기에 저희들의 그 노하우가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이 적은 교재이지만 최대 효율 또는 최고의 득점을 내는 그런 교재이고 또 그걸 통해서 그렇게 최대 효율이 나오도록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 파이널 과정은 크게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세션 과정. 그래서 1세션 과정은 기출문제풀이를 합니다. 기출문제를 우리가 촘촘히 선지 하나를 설명드릴 거고요. 근데 선지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됐던 선지들 재탕 삼탕 되는 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우리가 섭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특히 법과목은 판례 위주로 선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판례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눈에 탁탁탁탁 우리가 알아차려야만 그 짧은 시간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게 또 이해할 수 있게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유도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선지들은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복적인 프로그램 또 컴팩트한 강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또 수업 전에 미리 이 진도 계획표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진도 계획표대로 여러분들께서 그 전날 또는 전전날 제가 보통 공부 방법론을 드려요. 공부 방법의 표에 따라서 전날 또는 전날 미리 기본서를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들어오셔서 기출문제 같이 이렇게 풀어보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자 강의 들었던 대목에 기출된 선지들을 하나하나 섭렵하는 쪽으로 복습하시고 리뷰하시고 키워드 중심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3박자 시스템을 우리가 구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또 저희들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면 충분히 3회독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고 암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점수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 잘 소화하시면 이러다가 수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과정, 원세션 과정이 우리 파이널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혼자 기본서를 예습하셨다 하지만 기본서를 예습하지 못하거나 어떤 또 기본서를 보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론 요약을 정리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근데 법과목 같은 경우는 조문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또 최신 판례들도 살펴봐야 되고 이런 것들 이건 기출문제집으로는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기출문제집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기출문제집만 가지고는 합격에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알파를 채우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를 채우기 위해서 자 진행되는 과정이 파이널 2 과정, 2세션 과정입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사전 모의고사라는 걸 드릴 겁니다. 그거는 진도 계획표대로 우리가 25문제를
매 진도별로 자 미리 수업 전에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전에 기본 이론, 심화 이론, 파이널 원 세션의 기출 문제 풀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사전 모고를 풀면서 잊어먹었거나 부족하거나 한 부분들이 여실히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문제를 푸는데 사전 모고에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헷갈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여실히 드러내게 되는데 그게 제로 베이스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 자 이런 이론 그다음에 심화 이론 이쪽에 있는 내용들을 집대성해서 가장 슬림한 교재로 만든 핵심 이론 요약서를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보완 또는 보강해 드릴 겁니다. 자, 400 내지 500페이지 정도의 슬림한 교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컴팩트하게 접근을 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론 요약을 드리면서 이론 조문, 최신 판례 이런 것들도 한번 더 다지면서 또 사전 모고를 풀 때 부족했던 또는 간과했던 틀렸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플러스 알파를 채우는 또 제로베이스에서 파악했던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는 이러한 과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팀에 한참 이 과정에 지금 들어와 있고 이 과정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함을 갖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 참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법원직 분들은 전통적으로 다 성향이 착하고 성실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착한 분들이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음에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투 세션이 지나가면 이제 뭔가 보완할 거 보완하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채워졌다 싶으면 그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서 전범위 모의고사 특강, 이른바 통영 모의고사라고요. 실전처럼 그대로 과목별로 25문제씩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해설 듣고 하는 그래서 이제 실전의 감각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이런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4시간 강의에 한 번 25문제 풀고 그다음에 채점해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설 강의 듣고 그다음에 나머지 후반부에 2시간은 이제 최신 판례 특강이랄지 뭐 기타 선생님별로 그 노하우가 집약된 특강을 하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문 특강 또는 최신 판례 특강, 뭐 OX 특강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커리가 다 끝나면 시험일로부터 한 보름 정도에 혼자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때도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들 학원에서 공부 방법 스케줄을 드릴 겁니다. 그대로 하시면 요 보름간에도 2회독, 3회독을 또 더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몸 만들기를 완벽하게 하고 실전 시험장 들어가서 이제 최대의 출력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소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오법 인문특강 지금 한참 수강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그 강의실 환경이 그때 한참 바쁠 때라서 여러 직렬 또 저희 법원직은 저희들만의 독자적인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이 노량진 삼거리에 새로 진 서밋 건물이라고요. 그 3층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다 쓰는데 거기에 강의실이 대형 강의실은 지금 현재 마무리 파이널 반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강의실을 이제 우리 입문반 분들이 사용할 터인데 그게 자리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되기 전에 빨리 와서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 뭐 수강료 같은 경우는 우리 데스크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일찍 오신 만큼 할인 혜택을 더 많이 드리고 또 더 자신감이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 복습 동영상은 당연히 제공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 사물함 또 뭐 상담 이런 거 다 해드릴 겁니다. 언제든지 오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자신 있게 내놓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채용관리반입니다. 채용관리반은 저희들이 합격으로 채우다 또는 도망가고 싶은 분들의 족쇄를 채우자
이런 이 모토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채용관리반 아닌 분들보다는 합격률이 훨씬 더 현저하게 높습니다. 자, 우리 채용관리반은 이와 같이 초시, 재시생 구별해서 그룹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학습 스케줄러 제공해서 스케줄러를 쓰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공부케 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 자습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학습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강제라는 표현을 써서 좀 어감이 좋지 않은데요.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오전에 100분 보고 오후에 100분을 보지 않습니까? 100분 동안 최대 출력을 내게끔 다른 한치의 어떤 빠짐이 없이 한치의 어떤 이런 공허함이 없이 완벽하게 채울 수 있도록 매일매일 100분 동안 강제 자습을 통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 때 7시부터 8시 40분까지 1교시, 그다음에 20분 쉬었다가 9시로부터 10시 40분까지 또 100분 2교시. 물론 좀 집이 멀리 있는 분들은 좀 10시 언저리에 일찍 내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0분 동안 이게 강제 자습을 해보면 모든 몸, 모든 신체 리듬, 모든 정신력이 100분 동안 이렇게 맞춰져 갑니다. 그럼 100분 동안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최대의 출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철저한 담임 이 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담임 교수님이 아침에 등원했는가, 출석했는가를 철저하게 단톡으로 카톡으로 관리를 하고요. 안 나오시면 계속 귀찮게 문자 보낼 겁니다. 그리고 또 상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늘 상담하고, 특히 모의고사 상담 저희들이 자신 있게 내놓는 그런 상담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들의 운영, 그런 채용관리반의 운영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띄워놨고요. 엄정한 출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로 보내신 부모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지지 않도록 등원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힘들지 않도록 생활 관리를 할 것이고, 물론 성적 관리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채용관리반에 들어오면 여기에 계신 분들끼리의 이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게 끈끈하게 이루어집니다. 뭐 채용관리반이라는 어떤 이런 자긍심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한다는 뭔가 이 가슴에 남는 것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채용관리반 분들 간의 결속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물론 공부하는 쪽으로의 결속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어울리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학원 내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친분 관계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채용관리반을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방문각의 타 학원에는 없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찬사받고 있는 기숙 연계반이 있습니다. 기숙반이죠. 저희들 기숙반은 저 지방에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온 분들, 좀 뭐 이렇게 설레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좀 이상한데 고시원이나 숙소를 잡으면 어떡하지? 이상한 데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두려움.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 품에 있던 아이들인데 서울로 보낼 때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자,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거리를 저희들이 불식시키고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이런 고시원에, 그것도 최고의 시설로 최신 인테리어를 해서 깨끗한 시설에, 그다음에 먹거리도 저희들이 직접 연계된 식당에서, 그다음에 또 자습 완벽하게 저희들 법원직 같은 경우는 채용관리반에서 완벽하게, 원래 채용관리반은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해야만, 입실 테스트를 합격해야만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숙연계반은 저희들이 그냥 면접만 보고 입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관리반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더
자긍심 갖고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멘텀이 되는 이런 겁니다. 지금 7관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또 이 고시원에 뭐 각종의 시설, 또 먹거리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스파르타의 기숙 영예반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건데, 스파르타는 이제 우리 방문각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그니처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라는 이런 어감상 우리 열심히 하자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기 시험만 합격한다고 해서 법원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최종 면접이 있습니다. 자, 작년에도 안타깝게 최종 면접에서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몇 분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분들 볼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고 얼마나 아리고 아플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좀 체계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25년 전부터 뭐 면접 체계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자, 지금 이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서 자, 면접도 좀 새롭게 하자 해서 우리 신동수 선생님과 제가 주도해서 지금 커리 면접에 대한 어떤 내용들, 또 커리들을 이렇게 지금 한참 고민하고 있고요. 여튼 면접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면접을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필기 합격하고 면접만 남았을 때, 야, 면접이 더 힘들다. 필기 합격 과정보다 면접하는 과정이 더 힘들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할 정도로 면접이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된 면접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우리 책자도 나와 있고요. 뭐 기본서라고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이 기본서 책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면접용 전용 강의실 이런 것들도 제공해서, 또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직접 앞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드릴 겁니다. 직접 모의 면접을 해드릴 겁니다. 면접관으로서 선생님들이 직접 한 분 한 분 다 모의 면접을 해드릴 거고, 면접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면접에 대한 어떤 적합성을 여러분들 길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면접까지 저희들은 함께 할 겁니다. 자, 단시간에 법원 등기직에 합격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검증된 저희 2주년 체험팀에 꼭 와서 같이 몸담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체계적이고 검증된 커리를 갖고 있고요. 앞으로 분량을 줄여가는, 그래서 점점 분량은 줄고 자신감은 높여가는 그런 저희들의 과정이 있고요. 또 재미있는 이해 위주의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요, 저희들 독자적인 건물이 있다는 거, 법원직만 이용하는 독자적인 공간이 있다는 거요. 타직녀라고 괜히 섞이면 좀 부담도 있고요. 또 공부의 분위기도 어수선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서밋 건물의 3층에 독자적인 저희들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직만, 또 제가 또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외부인들은 잘 들어올 수가 없고요. 또 우리 법원직 분들도 그냥 딱 식사 시간 빼놓고는 전부 다 어느 강의실이든 들어가서 자습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철저하게 잡아가고 있고요. 또 지금 거의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분들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들 교수님들의 또 따스하고 정교한 이런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 뭐 단 1년 만에 반드시 합격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거, 또 이 인터넷 공간, 유튜브 공간에 같이 호흡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운이 있으신 겁니다. 절반은 합격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들 체험팀과 같이 하시면 1년 만에 반드시 된다. 다만 같이 꼭 완주하셔야 됩니다. 근데 완주하는 길이, 합격으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가다가 지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같이 동행해 드릴 것이고 채워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재미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추억에 남게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갈 겁니다. One year without compromise, 그러니까 타협 없이 1년만 쏟아부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수적 청석이라는 것은, 이 사자성어는 물방울이 계속 쌓이면 바위를 뚫는다, 이런 사자성어랍니다. 제가 늘 이렇게 소개 말씀드릴 때
이걸 많이 인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땀방울이 계속 쌓여서 법원직 합격이라는 엄청난 바위를 뚫어내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현장에 오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설명회 끝까지 들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저희들 데스크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전문 우리 직원이 상담해 드릴 거고요. 아니면 저한테 저희들 홈피에 게시판에 올리거나 직접 찾아오시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법원직 합격의 꿈을 저희들과 같이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e day I die.